네, 안녕하세요. 레얼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스입니다. 자, 2019년 4월 2일 화요일이죠. 태음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뭐 양호했다, 좋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냥 양호했다,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양호한 시장 흐름. 자, 뭐 전일 중국 그리고 미국이 모두 뭐 제조 지표가 양호하게 나왔죠. 이게 나왔다.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해서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이제 지표가 전체적으로 안 좋게 나왔어요. 경제 지표들이. 근데 뭐 제조 지표가 좀 양호하게 나오면서 그나마 한숨 돌린 거 아니냐. 요런 정도의 이제 뭐 다소간 우려가 완화됐다. 다소간 우려가 완화됐다. 한숨 돌렸다 정도? 그 정도예요. 자, 거기다가 이제 미중 무역 합의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이렇게 됐어요. 자, 미중 무역 합의 어떻게 진행되나. 이 시작은 요거였죠. 무역 부분에서 미국이 적자를 본다. 니네 어떻게 할 거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버릴까 뭐 어떨까 하다가 결론적으로 미국의 선택은 관세 전쟁, 관세 인상으로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그래서 중국도 뭐 올리고 뭐 이렇게 보복 관세 형식으로 올렸는데 중국은 약간 약하죠. 그래서 그냥 우리도 조치는 취했다 하는 정도, 체면 치레할 정도만 했는데 결론적으로 미국이 더욱더 강력한 관세를 부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심각해졌단 말이에요. 중국의 경기 둔화, 성장률 둔화, 위기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019년에 미국도 둔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2018년 11월 말에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이 만납니다. 그래서 관세 90일 유예, 90일 동안 휴전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3월 1일까지 합의가 안 됐다. 하지만 의미 있는 유의미한 결과는 만들고 있다. 협상 결과는 만들고 있다. 어떤 개념이냐면은 미국이 무역 부분에서 계속 적자를 보니까 트럼프는 미국을 살리겠다고 온 거잖아요. 중국이 뭐 대두라던가 이런 농산물을 비롯한 전체적인 무역 부분은 싹 다 양보한다. 일단 이건 뭐 쿨하게 양보했어요. 중국이 무역 쪽은 먼저 선 조치를 했어요. 양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 제조 2025 중국 제조 굴기 2025도 이제는 언급하지 않는다. 요것도 미국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도 처음에는 반항하다가 이것까지도 양보를 했어요. 양보.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지적재산권이나 보조금 제도. 중국이 이제 다 후발주자기 때문에 자국 기업이 기술력이 좀 약할 거 아니에요. 기술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을 해가지고 국가 산업으로 살리는 거예요, 계속 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었죠. 그리고 강제 기술 이전 등 뭐 이런 부분에 중국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진출하려면 무조건 합작법인으로 해가지고 기술 이전을 하고 중국에서 다 뺏어 먹고 이런 개념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지 말아라 하고 지금 마지막까지도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중국은 약속 안 지킨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약속을 어길 경우에 관세 부과, 중국은 보복 불가, 보복 금지 이런 조항인데 이것도 뭐 어떻게든 넘어가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번 반발하고 받아들이고 한 번 반발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반복되고 있죠. 이런 무역 쪽에서도 계속 반발하다가 받아들였죠. 제조굴기 요것도 90일 휴전 얘기하면서 약간 양보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이거 결국 받아들였죠. 지적재산권 이거 절대 안 되는 것 같은데 받아들이기 직전인 것 같아요. 요거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기술이전이랑 이쪽은. 근데 요것도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돼 가는 것 같아요. 돼 가는 것 같다. 된 것 같다가 아니라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중국은 약속 안 지킨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관세부가 뭐 보복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지키면 미국이 관세를 지금처럼 부과를 하고 중국은 보복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넣자 이거예요. 미국은 약속 잘 지킬 테니까 중국 니네만 지키면 된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근데 이게 제 기준에서 이 부분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거의 다 됐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고위급 회담에서 세부적인 부분만 조율하면 되지 않나? 왜냐면은 지금 신문 기사를 보면은 뉴스 나오는 걸 보면은 과거에는 이런 무역 가지고 뭐 밀당하고 제조 굴기 가지고 밀당하고 이런 뭐 기술 이전이나 보조금 지적재산권 갖고 밀당을 하고 계속 밀당을 했잖아요. 이거는 서로 협상하는 걸 밀당하고 있었잖아요. 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뉴스 기사를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는 통역 문제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은 다른 의미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합의문에 대해서 합의문 번역 미국식으로 영어로 만들었으니까 영어로 만들 경우 중국어로 번역하면 달라진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어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빼도 박도 못하게. 그래서 요런 뉴스 기사가 나와요. 이거를 뉴스 기사들이 광고가 많아서 그냥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요거는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제목만 일단 보여드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어 하나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치한 단어 하나로 2시간 싸웠다. 미중 무역 전쟁은 번역 전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해하셨어요? 2시간을 단어 하나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과거에 뭐 이렇게 뭐 전투기였나요? 그 해가지고 그 뭐 피격하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뭔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유감이다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다 유감이다 정도로 표시를 했는데 번역 문제로 미국은 유감이다 안타까운 사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사과했다. 미국이 공식 사과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아예 중국어로 영어와 중국어 이 부분 때문에 중국어로도 하나 만들고 영어로도 하나 만들자. 이 정도면 합의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말은 합의문이 만들어지고 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합의문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무슨 단어 하나 갖고 이래저래 싸워. 지금 합의문을 작성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러면은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미중 무역 전쟁 합의에 이르는 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애들이 자 오늘 수급을 보여드릴게요. 자 어저께 말씀드린 수급이랑 연결해서 보시라고 했어요. 코스피 주식을 엄청나게 사진 않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정도는 사고 있어요. 적지는 않은 금액을 사고 있네. 이 정도면 사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 대량 매수는 아니어도 사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는 돼요. 3천억 가까이 돼요. 2,700억. 그죠? 사고 있긴 해요. 연기금 뭐 크게 안 사지만 일단 외국인이 중심을 잡고 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선물을 7,000계약 넘게 매수를 했는데 오늘 한 3,000계약 이하로만 매도가 환매가 나와도 좋다 했는데 오히려 매수가 나왔어요. 그럼 어제 오늘에서 10,000계약 넘게 매수 들어온 거예요.
굳이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선물 이제 효과가 반으로 떨어져서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수량이 나온 거예요. 이틀 동안 만 계약 넘었잖아요. 의미 있는 수량이 나왔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콜옵션을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 지금 오늘도 50억 넘게 매수를 했죠. 그러면은 외국인은 코스피 쪽을 쫙 땡길 가능성을 보고 있다. 코스피 쪽을 보면은 외국인만 사고 있죠. 선물 외국인 땡길 준비하고 있죠. 콜옵션 이건 상승해야지 좋은 거예요.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거 의미가 없어요. 가다가 한번 확 튀어줘야지 콜옵션이 프리미엄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급등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 그래야지 좋은 상품이에요. 그냥 옆으로 횡보하면은 알아서 프리미엄이 까져요. 시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너무 어려운 개념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급등이 나와야지 좋은 상품이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외국인들이 이걸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위에 막혀있던 부분, 상승을 못하게 막아놨던 부분을 풀어주는 그런 작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생 쪽에서 너무 좋은 거야. 풋옵션 요거는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버리는 풋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리는 현상이 정말로 나올 경우에는 이 풋은 버리는 전략이에요. 프로텍티브 풋 전략이라고 해서 풋 조금 있는 돈 요거는 해지로 걸어놓고 지수가 상승하면은 선물이랑 콜이랑 주식으로 먹으니까 풋 옵션 요 정도는 버린다. 보험 금액 들어둔 거 그냥 버리는 금액이랑 똑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풋은 크게 신경 쓰지 마라. 금액이 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뭐 콜옵션보다 2배의 금액이 나오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양쪽을 다 열어놨네요 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은 완벽한 상방향을 그리고 있다. 외국인들은 제 생각이 맞다면은 외국인들도 이 합의문이 만들어지고 있다에다가 한 표를 걸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번역 가지고 지금 실랑이를 벌이고 있느냐. 합의문이 아니면은 왜 번역 갖고 실랑이를 벌이겠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세요, 여러분도. 얘네가 우리는 합의문이 만들어서 뭐 이제 이번 워싱턴에서 어느 정도는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합의문을 지금 작성하고 있다는 건 중요하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우지수로 봐드릴게요. 다우지수 계속 말씀드렸죠. 26,100포인트 여기서 계속 걸린다. 1차 반등. 미국은 요게 우리나라랑 다른 게 셧다운 때문에 밀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얘네는 공무원들이 쉽니다. 셧다운 걸리면은 예산안이 합의가 안 되면은 그냥 셧다운 시켜버려요. 얘네는 그냥 다 멈춰. 공무원들 멈춰. 필수로 뭐 경찰이라던가 출입국 사무소라던가 이런 부분 빼놓고는 이제 뭐 자유의 신상 같은데 이런 공원 있죠. 그런 쪽이랑 다 쉬어버리는 거야 그냥. 경찰관들, 소방관분들 이런 기본 치안이나 이렇게 꼭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생활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그런 분들만 일을 하세요. 무보수로 쉬는 거예요. 무급휴가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최장기간 셧다운이 나고 안 좋아졌다가 여기서 다이나믹하게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이 증시 같은 경우는 그 26,100포인트 계속 의미 있다고 했죠. 그리고 자 25,400포인트 요 구간이 이탈하지 않으면은 강한 증시입니다 했는데 이탈한 다음에 3일 만에 회복했죠. 요 구간에서도 이탈을 안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탈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6,100포인트를 돌파를 했다. 거래량이 좀 적은 거, 요 구간에서 거래량이 그냥 평범한 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거래량이 요렇게 늘어났다면은 더 의미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돌파할 때 신뢰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아직은 좀 지켜봐야 돼요. 26,100포인트를 지켜주는지 조정을 받아도 여기 지켜주는지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외국인들이 정보가 더 빠를 거 아니야. 미국에 있는 애들이. 요 가능성 돌파해서 다 미리 선반영돼서 날아갈 가능성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는 아직 저도 확신은 못하겠어요. 26,100포인트가 지지를 받고 이제 4월 3일부터 해가지고 내일부터 해서 협상을 또 다시 시작하겠죠. 워싱턴에서 류오 부총리가 날아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되면서 이번에 어느 정도 합의문이 작성되거나 합의가 거의 다 될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4월 말 정도 하순 정도에 이제 시진핑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만나서 악수하면서 우리 잘 해결했다라고 하면은 미중 무역 전쟁 끝. 이제부터 평화 시작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이거는.
그리고 만약에 그 시나리오가 아니라 정말로 5월 6월로 밀린다면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 부분은. 예. 아직까지는 가능성이지 확정된 건 아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죠. 7,500포인트 중요한 위치다. 내려갈 때도 의미를 만들고 했었는데 이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서 지지선을 삼고 있다. 이탈한 다음에 3일 안에 회복되는 강력한 복원력도 갖고 있다. 7,500포인트. 그리고 추가 상승 나왔고 아예 이쪽 내려오지도 않는다. 21선에서 조정받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21선에서 조정받는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네요. 그러면은 7,600포인트도 안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지지받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지를 받고 위쪽으로 이미 날아갔다. 고점 부근 근처까지 올려놨어요. 현재는. 자, 이제 제 생각에는 4월 3일까지는 관망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원래 4월 3일 뭐 이번 주 정도는 요만큼 올려놓고 관망이 나와야 정상이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조금 쉬면서 관찰한다는 뜻이죠. 관망한다. 기다리면서 쉬면서 관찰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해줬다. 미증시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살짝 조정받고 눌림을 받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충분히 잘해줬다. 오늘 시황 설명을 조금 많이 해드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의미한 뉴스가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뭔 단어 하나 가지고 뭐 저래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번역전쟁이라는 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증시는 뭐 수차례 말씀드렸죠. 10월에 개파락 떨어진 부분이 1차 목표치다. 이렇게 이중바닥 그리고 이중바닥 이쁘게 잘 그리고 반등이 나와서 1월 말에 도착했다. 목표치까지. 그리고 나서 조정 한번 받고 다시 돌파 시도했지만 돌파를 못했다. 돌파할 자리를 돌파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돌파 못하면 급락이 한번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자, 급락이 나올 때 어디가 중요하다고 했죠? 2175포인트 요 구간을 지켜주고 과거처럼 이렇게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면 강한 거예요. 미국으로 치면은 25,400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런데 지켜주지 못하고 내려가면은 괜찮다.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은 2130포인트까지 내려올 거고 거기서 지지받는지를 확인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죠. 2130포인트 정확하게 지지받고 반발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반발 매수 들어와서 꼬리 달았죠. 다음날 급등 나오죠. 그 다음날도 꼬리 달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175포인트 돌파 시도가 나온다. 그리고 나서 이 개파락 나온 거 요거는 기분이 좋지 않다. 이거는 빨리 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130포인트 한 번 더 지지력 테스트 이틀 동안 받은 다음에 급등이 연속으로 나왔죠. 이번 주에 아주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21선 이렇게 올라타고 기울기가 이렇게 말아 올리기 시작하면은 21선 이제 위쪽으로 말아 올리죠. 말아 올리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살짝 기다렸다가 21선 터치 한번 하고 쭉 위로 당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아니면 위쪽으로 가서 한번 헤딩 한번 더 하고 21선 올라오는 거 터치하고 돌파할 수도 있다. 요 정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저는 현재 시나리오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2175포인트 이탈 안 하고 위쪽에서 노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시장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수급은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 밴드 만들어서 간다. 말씀드렸죠. 1월부터 뭐 해가지고 12월 중순 정도에서 1월 초까지 저점을 만들었고 다중바닥을 맞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완만하게 올라와서 이 완만한 상승 추세 밴드 이 밴드 위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서 돌파 시도가 나오죠.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돌파를 못하고 급락이 나왔다. 이거는 기술적인 건데 사실 이날 제가 이건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이날은 김정은이랑 미국이랑 북한 정상회담이 있던 날인데 서로 밥도 안 먹고 헤어졌죠. 그러면서 우려감 때문에 밀렸다. 그래서 이 음봉 안에서 움직이는 건 좋지 않으니까 빠르게 하단 지지력 테스트하고 올라가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잘해줬어요. 시장이. 바로 돌파 시도가 나와서 상단을 한번 더 두드리죠. 그리고 나서 급락이 한번 났다. 아이고. 돌파할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급락이 나온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쭈르륵 밀렸어요. 그래서 뭐 61선 지지력 테스트는 당연한 거고 요 구간 720은 당연히 이탈을 해서 710포인트대 정도까지는 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710포인트 흔들기가 나올 수도 있고 최저까지는 요 그 선을 쭉 당기면은 710포인트 부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지지력 테스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여기는 밀리지 않고 714포인트에서 꼬리 달고 땅땅땅 하고 74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 21선이 있는데 740포인트 위쪽에 있는데 여기 이렇게 회복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타야 또 다시 한번 위쪽으로 모색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코스닥은 이렇게 보시면 된다. 지금 740포인트 올라타서 747포인트까지 올라타면은 다시 한번 770포인트 정도까지는 가볍게 한번 두들겨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황 설명을 좀 길게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이 막 급등하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 우리기술투자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우리기술투자에 대해서 그 제2의 벤처붐 쪽으로 해서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 2350포인트에서 2400 포인트래네. 2350에서 3350이죠. 죄송합니다. 3350원에서 4000원. 4000원 요 구간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은 밀릴 것이고 여기를 돌파해내면은 한번 시세를 분출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거를 오늘 거래량을 이렇게나 실어서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거는 제2의 벤처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리기술투자가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관련돼서 거래소 관련주로 해가지고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내일 한 차례 더 강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한번 정리를 한번 짧게 해주고 다른 쪽으로 넘겨서 옮겨 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 혼자 이렇게 날아갔으니까 아마 오늘 요 SCI 평가 정보였나요? SCI 평가 정보랑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날아갔어요. 맞죠? 이렇게 해서 날아갔고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이렇게 테마 두 개가 겹치는 쪽은 비트코인이랑 이렇게 겹쳐 있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때문에 좀 안 좋았다. 비트코인이 좀 올라주거나 아니면은 지금 제2의 벤처붐으로 강해져야 된다고 우리기술투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테마가 한 두 개 정도 겹쳐 있는 것들은 갈놈이라면은 언제든지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가요. 이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가 로봇이 미래다라고 해서 네, 재미있는 문구를 만들어줬죠. 로봇이 미래다. 로봇이 미래다. 이거 제가 메인에다 걸어놨어요. 이거 딱 영상 찍자마자 메인에다 걸어놨어요. 왜냐면은 이것도 정부 정책이요. 벤처붐까지 벤처붐 얘기 나온 것처럼 정부에서 정책으로 밀고 있는 거예요. 정책으로 밀고 있다. 그런데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코딩 있죠. 학생들 이제 코딩을 배워야 된다고 해서 코딩 교육 관련주로도 꼽히고 로봇 관련주로도 같이 두 개가 같이 덤탱이로 올라갔어요. 덤탱이라고 하면 안 되죠. 같이 덤으로 하나 더 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로보로보도 급등이 나왔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유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이제 천천히 정리를 하면서 최근에 너무 급등 나와서 이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분할 매도라도 정리를 하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리한 다음에 과열이 좀 풀릴 때쯤에 조정받으면은 그때 재매수를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 뭐 축하드리고요. 오늘 시황 쪽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정말로 합의문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4월에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은 아니니까 4월 3일부터 워싱턴에서 시작되는 고위급 회담 지켜봅시다. 보자고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황 설명이 좀 길었는데 전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개인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시황이 만약에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4월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4월에 해결이 되느냐, 4월 말에 악수하고 해결이 되느냐, 아니면 6월까지 밀리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가 달라져요. 아예 달라져요. 이거 2달 사이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4월에 되기를 저는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는 거는 중국이 받아들이고 미국이 제안하고 중국이 받아들이는 게 답인데, 이게 얼만큼 걸리느냐 차이인데, 중국은 시진핑이나 이쪽 류어 부총리 같은 경우 할 걸 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요거 무역 안 된다라고 한 번 거절하고 받았죠. 요쪽 제조 굴기도 안 된다라고 하고 버티다가 받아들였죠. 직접재산권 요쪽도 보조금 뭐 강제의 기술이죠. 이쪽도 이게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아직까지 확정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약속 안 지키니까 제도적 장치,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너네는 보복을 하지 마라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원론적인 부분은 합의됐는데 이제 세부적인 게 남은 것 같아요. 요 2가지가. 그래서 합의문을 만들면서 요런 이제 단어 하나 가지고도 논란이 나오고 있지 않나. 저는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미중 무역 전쟁 요 합의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잘 보고 반복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 2번, 3번, 10번까지 보셔도 모자라지 않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한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그리고 댓글까지 하나 달아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 같은 경우는 타자치기 어려운 분은 숫자 3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3 적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잘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은 댓글이에요. 그리고 구독자가 늘어난 거고, 그렇게 해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은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느냐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